강남은 이제 늦었습니다. 진짜 상승의 시작은 여기. 안녕하세요. IMFP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 너무 불타올랐죠? 마포, 용산, 성동, 동작. 야, 이번 주는 서울에 안 오른 구가 없습니다. 정말 강남은 이미 올라탈 수 없는 막차인데요. 지금 진짜 기회는 어디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마포 성동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토어제이기 때문에 약간 미미해 보여도 워낙에 그 전에 거래가 돼서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 성동은 제가 최근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공동중개가 안 된다. 지금 손님이 많다. 그리고 집 보기 할 때는 네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불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전체적으로 이제 온기가 퍼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이번 주에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금강구라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플러스로 매매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강남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비강남으로 흐름이 전환됐다는 신호인데요.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요. 먼저 전세 상승도 되고 매매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렇게 되다가 동작구 오르고 관악구 오르고 강서구 오르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그 흐름을요. 서울을 이렇게 딱 4개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권은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호가 동작구랑 영등포구가 오르고 양천구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요. 거긴 토어제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변으로 관악구, 강서구로 퍼집니다.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작구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를 이제 산다면 관악구나 강서구 집을 팔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다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경기도로 퍼지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거는요. 분당이 오르면 용인 수지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화성 동탄이 오르고 이렇게 순서대로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만약에 분당에 집이 팔린다라고 하면 일주일 뒤에 수지에 전세나 매매를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분당에 집을 파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팔렸다라고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 뒤에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수지가 집이 팔리면 일주일 뒤에 또 수원이 소식이 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손님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진짜 거짓말처럼 오더라고요. 그만큼 풍선 효과는 어떤 규제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보면은 절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송파가 오르면 강동이 오르고요. 강동이 오르면 하남 미사가 올라요. 하남 미사가 오르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오르는 약간 그 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용평구나 서대문구에서 집을 팔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마포는 바로 강을 건너 강남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흐름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교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가 서울에 얼마만큼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는 교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GTX A 노선을 조금 눈여겨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타보면 정말 빠르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 킨텍스라든지 그 다음에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밀려서 이제 전세를 구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는 손님이 더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GTX B와 C를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18년 9.13 대책 이후 서울 외곽 경기도 중심으로 상승이 됐거든요. 사실 지금 그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 외곽이 오르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문재인 정부하고 너무 비슷한 거는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기 신도시가 나왔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4기 신도시를 얘기했지만 딱히 어디가 될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3기 신도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았죠.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면 먼 미래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은 계속 밀려오는 과제이고요.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수요 억제랑 공급을 해야지만 이게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딱히 공급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건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아마도 공급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샅샅이 뒤져서 가져와라. 그래서 하다못해 주민센터에서도 뭐 20세대? 이것도 공급 물량에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작은 세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입주를 안 하는 단지까지 생길 정도였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제도로 하긴 했는데 사실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 공급 아니고서야 당첨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 곳을 한번 눈여겨보시는데요. 그것은 하남시, 그 다음에 용인 수지, 그 다음에 성남에서도 분당을 제외한 뭐 중원군이라든지 수정구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안양 평촌, 그리고 인덕원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9.13 대책 이후에 올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광명이 조금 빠졌는데요. 광명은 지금 입주장을 치르느라고 조금 힘듭니다. 전세 투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법이 바뀌어서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거주를 하면서 대출까지 내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갭 투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보다는 비강남권, 경기도 신도시가 지금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무료 강의에 참여해보세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